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소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뜻 보면 그냥 새로운 암호화폐 하나가 더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훨씬 더 큰 그림, 어쩌면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그냥 SBI가 코인 하나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이건 일본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으로 공식 입장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공식 입장 선언이다? 네,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통 금융이랑 미래 기술을 잇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깔겠다는 아주 야심찬 출사표로 봐야 합니다.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죠. 2025년 12월에 나온 이 발표, 정확히 어떤 내용이 공개된 건가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 최대 온라인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가요, 스타테일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2026년 2분기에 일본 엔화랑 1대1로 가치가 완벽하게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딱 주목했던 단어가 완전 규제형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테더, USDT나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규제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하고 또 유통되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전 과정이요? 그 모든 과정이 일본 금융청, 그러니까 FSA가 만든 아주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코인을 발행하고 나중에 다시 엔화로 바꿔주는 상환 업무는 신세이 신탁은행이라는 정식 은행이 맡아요. 아,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아예 신탁은행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코인이 돌아다니는 곳, 즉 유통은 금융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가 전담하고요. 와, 그럼 돈의 흐름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당국의 감시망 안에 딱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USDT처럼 민간 기업이 담보 자산을 쌓아두고 우리를 밀어주세요 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처음부터 하나의 완결된 금융상품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겁니다. 그렇군요. 신뢰의 문제를 기술이 아니라 아예 제도로 풀어내겠다. 이런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끄는 두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SBI, 일본 금융계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진 회사인가요? SBI를 그냥 큰 금융회사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가요? 네, 일본 금융 생태계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그룹은 은행, 증권, 벤처 캐피털, 보험,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와, 금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직접 다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대 그룹입니다. 와. 그러니까 금융의 A부터 Z까지 그냥 자기들 그룹 안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I가 직접 나섰다는 건요, 이게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나 단기 실험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 금융 제국 전체를 다음 시대로 옮기기 위한 아주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SBI의 역할은 명확해 보이네요. 금융계의 거물이 신뢰와 규제 준수를 보증한다. 이건데 파트너의 스타테일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 기술적인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스타테일은 이 프로젝트의 숨은 열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기업 소니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블록체인 소니움의 공동 개발사입니다. 아, 소니요. 그 이름이 나오니까 무게감이 확 달라지네요. 그럼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력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스타테일은 이미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성공적으로 출시해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 실전 경험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론만 빠삭한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규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굴려본 노하우까지 갖춘 파트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SBI는 제도권의 신뢰와 규제를, 스타테일은 소니가 보증하는 기술력과 실제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정말 이상적인 조합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빈틈없는 조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이게 단순히 SBI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들을 좀 보니까 마치 일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마저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일본은요, 국가 차원에서 엔화의 디지털화를 매우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SBI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금융청 승인을 받은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 JPYC라는 선례가 있었고요. 네, 있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3대 메가뱅크라고 불리는 MUFG, 미즈호, SMBC 같은 거대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일본 대표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에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최대 경쟁자들이 손을 잡았다고요? 그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이거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는 뭔가 더 큰 게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국가적인 아젠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왜 이렇게 일본 금융계 전체가 심지어 국가까지 나서서 스테이블 코인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시장의 90% 이상을 USDT와 USDC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거의 다죠? 이 둘 다 어떤 통화에 연동되어 있죠?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디지털 금융, 그러니까 온체인 금융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달러가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에 막강했던 엔화의 영향력이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금융 세계에서마저 달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그 달러 중심의 온체인 금융시장에 제도권의 막강한 힘을 빌려서 엔화가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시도라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국가대표급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해외 송금을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하거나 온라인 쇼핑 결제에 쓰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용도로도 쓰이겠지만 그건 이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핵심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해요. 바로 24/7 토크나 증권 거래소의 기반 통화, 즉 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24/7 토큰화 증권 거래소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이걸 풀어보면 주말이나 새벽에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식 거래하려면 증권사 영업시간, 거래소 개장 시간에 맞춰야 하잖아요. 주말에는 돈이 묶여 있고요. 맞아요. 불편하죠.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거래의 대금을 즉시 정산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뉴욕에 있는 투자자가 일요일 아침에 도요타 자동차 주식 토큰을 사고 그 대금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일본에 있는 판매자에게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은행의 영업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나오는 배당금 지급 같은 복잡한 과정들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온체인에서 자동으로 그리고 즉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정말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본 설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이건 거의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네, 바로 스타테일의 CEO가 직접 언급해서 큰 화제가 된 부분이죠. 바로 AI 에이전트 간의 결제 시스템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 간의 결제요? 그게 무슨 뜻이죠? AI끼리 돈을 주고받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먼 미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 프로그램들이 서로 데이터를 사고팔고 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치를 교환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제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한테 길을 좀 비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소액의 통행료를 지불한다거나
AI 비서가 최적의 클라우드 서버를 실시간으로 빌리고 비용을 내는 거죠. 와, 상상도 못 해봤네요.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의 개입 없이 AI들끼리 자동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지점을 미리 내다보고 기계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쓰는 돈을 넘어서 프로그램이 쓰는 돈을 만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포부인 거죠. 프로그램이 쓰는 돈이라니. 이건 정말 판이 다른 이야기네요. 사실 SBI가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SBI는 2025년에 이미 리플과 협력해서요.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일본 시장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SBI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다른 회사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와서 시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는다는 그런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이자 시장 학습 과정이었던 셈이죠. 먼저 규제가 잘 갖춰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시장 반응을 점검하고 그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 자국의 통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갑작스러운 첫 실험이 아니라 아주 잘 짜인 확장 전략의 두 번째 단계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시장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주류 금융이 토큰 경제로 공식 진입했다는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둘째는 뭔가요? 둘째,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이제 엔화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국가와 제도권 금융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등장한 겁니다. 이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가 지배하는 현재 글로벌 금융 질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만큼은 다른 통화도 기칙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만약 이 SBI의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디지털 영역을 통해서 엔화가 과거의 글로벌 위상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단순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과 기관들이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 위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인프라 위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가 아닌 이 디지털 엔화를 쓰기 시작하고요. 또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앞다투어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기술의 완성을 넘어서 그 위에서 어떤 생태계가 꽃피우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